자, 세 번째 여름철, 이 여름철 피부주의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라매병원 피부과의 조소연 교수님. 네, 아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제 강의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하지만 여름은 또 피부 공격 요소가 많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덥고 습한 날씨에 땀도 나고 강한 자외선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네.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정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대체 제 얼굴에 어디에 장벽이 있는 거지? 이게 녹는 피부 건 장벽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연하디 연한 네. 피부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부는 그냥 겉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갑옷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피부 안쪽부터 피하 지방층, 진피, 표피 이렇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각질층이 바로 피부 장벽 되겠습니다. 아, 각질층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피부 장벽은 자외선, 미세먼지 같은 외부 유해 물질이 피부로 침투하는 걸 막아주고 또 안에서 전해질이나 물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에 자외선하고 땀, 실내외의 온도 차가 커지고 그러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겠죠. 특히 노년층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철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질환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진입니다. 습진. 습진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증이 생기는 피부 질환인데요. 피부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염증으로 인해서 피부가 가렵고 붉어지고 때로는 진물도 나옵니다. 이 상태가 이제 만성으로 가게 되면 피부에 하얗게 각질이 끼게 되고 건조해지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계속 긁으면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진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자극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뭐 물론 피부염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자극 접촉 피부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부습진입니다. 주부습진. 진짜 이거 주부습진 오면은 네. 이게 진짜 네. 아파요, 손끝이. 맞습니다. 예. 겪어보신 분들이 정말 이거 괴로운 거 아시는데요. 네. 세제나 비누 같은 자극적인 물질을 반복적으로 계속 손에 다 이게 접촉을 하게 되면 주부뿐만 아니라 요즘은 요리하시는 남자분들도 많기 그래요, 때문에 맞아요. 네네 남편들도 많이 남자가 주부- 요리만 하나요? 설거지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빨래도 우리 하시고 남편이 그래서. 얼마나 자기 주부습진 걸렸다고 이렇게 얼마나 불평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제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19 때에 이제 알코올 세정제를 많이 썼는데요. 네네네. 그 알코올 성분도 대표적인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땀을 흘리죠. 땀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처럼 겹치는 피부에 많이 나면 여기가 비벼지면서 자극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기고요. 땀띠요. 네, 땀띠 외에도 그냥 습진도 벌겋게 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땀 자체가 소금기도 있고 굉장히 자극이 심한 물질이라 그것 자체로 인해서 긁다 보면 피부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름철에 실내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가 극과 극이라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다시 더운 바깥에 나가게 되면 땀에 젖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 건조해지고 땀으로 피부에 자극이 되고 그러면 자극 접촉 피부염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습진으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색약, 가죽, 금속, 화장품, 식물 같은 특정 물질에 이미 알레르기가 생긴 분들한테 나오는 습진인데요. 이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평소 알레르기 없는 분들도 여름에 이렇게 습하고 땀이 나고 그러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 드디어 없던 알레르기가 이런 물질이 닿게 되면 처음으로 감작이 돼서 피부염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없더라도 그런 여름철에 특히 모든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한 번 반응하면 그 다음에 또 반응할 그렇죠. 가능성도 한 있다고 번 하던데. 생기면 몸에서 영원히 면역학적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접촉할 때마다 생깁니다. 아유,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면역이 무섭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야외에 나가면 곤충이나 특정 식물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산이나 계곡처럼 풀이 많은 곳에서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요. 양말을 바지 겉으로 덮어서 피부에 식물이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등산 갈 땐 꼭 긴 바지 맞아요. 입으셔야겠네요. 아니 근데 양말을 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덮으면 참 모양은 안 나는데. 모양은 안 납니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이런 걸 걸리는 것보다 그럼요. 나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아, 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적으로 아토피 체질을 타고난 아우. 경우에 피부 장벽 기능이 정상인보다 원래 약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자극받고 피부염이 잘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고요. 네. 또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에 자극 접촉 피부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노년층에 생긴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도 단순 그냥 노인 습진으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어린아이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노년층에도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특히 아토피 체질 가지신 분들한테 이 손바닥이나 발바닥, 손가락 옆에 따라가면서 작은 수포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한포진이라는 습진, 그리고 주부습진, 그리고 팔다리에 둥글게 동전 모양으로 진물이 나고 매우 가려운 동전 모양 피부염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포진은 특히 이제 손발바닥에 땀샘이 많은 데만 생기는 만성 피부염인데요. 네네. 당연히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제일 심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렵고요. 이게 물집이 생겼다가 두꺼운 각질로 됐다가 또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들락날락 하는데 이런 한포진은 일단 물집이 손발에 생기기 때문에 무좀하고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무좀은 곰팡이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물론 땀을 많이 흘리는 발 앞쪽에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반면 한포진은 발바닥의 안쪽과 뒤쪽 중간 부분 그런 데 많이 생기고요. 또 무좀은 방치하면 발톱까지 이 진균이 침투를 해서 발톱이 변형, 변색이 되고 이거를 만진 다음에 손으로 몸에 다른 데 막 긁으시면요. 전신 어디라도 무좀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감염 질환이죠. 하지만 한포진은 습진이고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손발바닥에만 국한돼서 생기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렇게 물집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아까 또 많이 가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가려움증이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데요. 네. 그래도 낮에는 외부 자극이 있고 정신이 여러 군데 분산이 되니까 잘 못 느끼세요. 네. 근데 밤이 돼서 조용히 이불 덮고 가만히 계시면 정말 모든 가려움증이 온 몸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녁에 특히 이제 점점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밤잠을 설치겠죠. 네. 그러면 수면을 잘 못 자게 되면 낮에 더 피곤해지고 또 가려운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2차 세균 감염으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움의 고통이 웬만한 통증 저리 가라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정말 벽돌로 긁고 싶으시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렵지 않게 철저히 피부과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병원 오시기 전에도 집에 있는 아이스팩으로 일단 냉찜질을 하셔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네. 가려움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염증에는 냉각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증상이 계속되면 스테로이드 연고나 로션 또 필요한 먹는 약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처방이 필요하니까 네. 병원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다못해 네. 모기 물려서 가려운데도 약간 냉찜질을 하면 좀 네. 가려움증이 덜해지네요. 아이스팩 얼려놓고 얼음찜질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피부는 보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피부 장벽을 보습을 해줌으로써 더 강화시키고 정상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보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샤워 후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잘 흡수가 되고요. 또 여름에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 옷을 입고 샤워는 34도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궁금한 게 그러면 이게 염증이 난 부위에도 보습제를 많이 발라도 돼요?
네, 뭐 2차 세균 감염만 안 됐으면 상관이 없고요. 물론 상처 난 부위도 비누칠해서 잘 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위에 비누칠 안 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네. 청결해야 되니까 일단 씻고 감염이 됐으면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고 아니면 그냥 가려운 거에 의한 습진 진물이라면 보습제도 바르고 약은 아침 저녁 2번 얇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습진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이 여름철에는요 자외선이 너무 세잖아요. 맞습니다. 자외선 네. 때문에 사실 막 피부암 이런 것까지도 막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 진행이 돼요? 예. 네, 네. 피부 노화, 습진뿐만이 아니라 피부암이 사실 궁극적으로 제일 두려운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피부암의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자외선인데요. 네. 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저세포암은 가장 피부암 중에서 좀 흔하기도 하고 소위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얼굴 부위, 특히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전이는 잘 되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가 불규칙한 점처럼 보이고 출혈반처럼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안 없어지고 그러면 검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기저세포암이 점처럼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점하고 달리 만질 때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점보다는 오히려 딱지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혹은 동네 의원에서 점을 레이저로 다 뺐는데 네. 그대로 재발해서 다시 생긴다. 그럴 때는 반드시 큰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점을 그냥 두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셨다 재발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조직 검사했을 때 기저세포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뭐 이 기저세포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쉽게 치료가 되고요. 네. 예후가 좋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더 좀 이제 심각도에 있어서 높은 게 이제 편평세포암하고 흑색종이 있습니다. 흑색종은 이 악성도가 기저세포암보다는 약간 높고 전이 가능성도 있고요. 모양이 처음에는 붉은 판이나 결절이 자라다가 점점 피가 나거나 살이 이렇게 피 있는 궤양처럼 변해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평세포암. 편평세포암입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암도 얼굴처럼 햇볕 받는 부위에 잘 생기고 또 이 편평세포암은 광선각화증이라는 피부암 전구증에서 시작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초기에 환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약간 이 광선각화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각질이 낀 불구스름한 반점처럼 생겨서 다 처음엔 습진인 줄 아세요. 근데 진짜 연고를 습진처럼 보여요. 그렇죠. 딱 그런데 습진하고 달리 전혀 가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가렵지가 않고, 습진이면 피부염이라 가려워야 되는데 가렵지가 않고 연고를 뭐 한 달 이상 발라도 그대로인 거예요. 낫지 않고. 일단 그런 연고제에 반응을 안 하면 염증이 아니고 네. 종양성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방심해서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얼굴에 뭐 얼룩이 생기거나 아니면 네. 혹 같은 것이 생기면은 얼른 피부과에 가서 네.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군요. 네.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광선각화증은 뭐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로 피부과에서 간단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항상 모든 거는 초기에 치료를 해야 고생도 덜 하시고 비용도 덜 듭니다. 그래서 초기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지만 제일 중요한 암종은 흑색종입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검버섯, 기미 그런 게 어차피 많아지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흑색종은 겉으로 보기에는 점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혹은 일광흑자나 검버섯인 줄 알고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흑색종이야말로 전이도 빠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흑색종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손, 발바닥 같은 부위에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위에도 자주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안 좋은 악화 요인이고요. 점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점은 20대까지는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중장년층에 갑자기 새로 생기는 점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징후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놀라서 오시죠. 피부과에 이거 암 네. 아니냐고. 근데 대부분
대부분은 검버섯이니까 이 또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광노화 현상인데요. 그거보다 훨씬 드물게 그중에 일부가 결국 흑색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없던 점이 생기면 일단 병원을 한번 확인을 가보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데 다른 데도 전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부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폐, 뇌, 간 그런 데로 어이구. 전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흑색종을 일반 점하고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일반 점보다 일단 좀 크기가 크고 네.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색깔도 일반 점은 그냥 대칭적이고 동그랗고 그냥 한 가지 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불구스름 이게 누리끼리하고 검기도 하고 얼룩덜룩한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벌써 보기에 좀 이렇게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점 같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원래 점이 있던 분들한테서도 원래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 갑자기 가려워지거나 위로 튀어 올라오거나 출혈이 발생하거나 그런 거는 거기서 흑색종이 2차적으로 생겼다는 징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부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법 네. 좀 알려주세요. 네, 피부암의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된 원인이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바르시는 건데요. 특히 흐린 날이나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차단제 제품의 앞에 쓰여 있는 SPF 숫자와 PA의 플러스 표시 개수가 다른데요. 그런 게 많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를 때 얼굴 전체 크기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짜서 골고루 발라주시고 충분히 흡착시킨 후에 외출을 하시고 또 햇볕이 너무 강한 시간대는 외출 자체를 피하시고 나가실 때는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얇은 긴 소매 옷 그런 걸로 중무장을 하고 나가시는 게 좋고요. 요즘 양산 많이들 쓰시죠? 네네네네. 이제 이 양산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도 써요? 맞습니다. 네. 양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차단제 바르지 않고 쓰시면 소용이 없고요. 차단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양산도 쓰시면 아니, 선생님. 추가. 추가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까무잡잡한 피부를 위해서 선탠들 하잖아요. 네네. 이거 태닝하고 그러는 네. 거는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예, 예. 태닝이 됐다는 것 자체가 피부가 손상을 입었다는 증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색소를 더 만들어서 더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반응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들어서 이상한 건 안 하는구나.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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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문이 또 들어와 있죠. 네네. 자, 질문이 피부 수업을 할 때마다 티벗에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 오늘 또 들어왔어요. 피부 질환과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햇빛을 너무 안 쬐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들 그러네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름에 하루에 어느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적당할까요? 네, 이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노출을 많이 하는 여름철은 하루에 한 5분에서 20분 정도만 쬐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제 겨울에는 옷으로 몸을 다 가리고 다니기 때문에 겨울엔 한 1시간 정도 쬐어야 그 같은 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피부를 이렇게 손상시키면서까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네. 하루 10분 정도 산책 외에는 추가로 하루 1000IU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해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명심해서 건강한 피부 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